죽으라는 법은 없다고요? 아니 막 충이 와도 어. 나름의 해결이 있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고서가 이렇게 아니 명리에서 제일 와전되고 이렇게 호도된 게 지지형충해합 중에서 충이에요. 충. 충하고 천간구조에서는 상관경관. 예. 이걸 뭐 상관경관 유합액단이니 뭐 이래가지고 충은 충돌, 사고, 깨짐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통변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충 만나거나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러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대다수라고 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2, 많으면 한 4분의 3 정도까지는 충은 좀 번거롭고 분주하기는 해도 뭔가 이렇게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을 만나기 전, 대운에서 만나든 세운에서 만나든 그 전 상황하고의 변동을 얘기를 합니다. 변경을. 근데 이제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보통 이제 월지의 충하고 그 일지의 충을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연지의 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작용력이 약합니다. 약하고, 일지충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월지충은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여섯 번째는 6대운이거든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 그때는 누구나 이제 육충이 걸리는데, 그때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진로 변경이 생기잖아요. 은퇴를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예전 같으면 60을 그렇게 많이 못 살았잖아요. 회갑이라고 했으니까.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도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부모 환경이고 형제 환경이니까 부모하고의 이별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형제궁하고, 그러니까 십성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 월지나 일간에. 지지는 모두 충을 하는데, 일간은 그러니까 월간이 충을 하는 경우 있고, 들어온 에너지가 극을 하는 경우 있고, 달라요. 월간의 의미는 다르다고. 일지는 무조건 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월지도 아까 마찬가지로 신인데 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인인데 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지. 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외면적인 형상은 유사한데 내면으로 따져보면 또 다르다. 또 아니면 그러한 음양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십성으로 예를 들어서 재관인식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관성, 정관이 놓여져 있다. 식신이 놓여져 있다. 인성이 놓여져 있다. 그럼 결국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순회 구조를 많이 살아왔을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인생 전반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부모 지원 잘 받아서 공부 잘하고 자격 갖춰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어떤 이런 환경에서 자리매김을 해왔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게 반대 에너지가 온다고. 그래서 가장 좀 변화 변동이 많을 수 있는 게 그 정관이나 정인인 경우들이 이렇게 충을 달고 들어올 때. 근데 뭐 충 달고 들어오는 게 뭐 재성이다, 뭐 인성인데 재성이 달고 들어왔다. 그럴 때 이제 재긍인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운에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차린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운에 그렇게 와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인생 전반에 하고 후반하고가 아주 안 좋은 거지. 근데 반대로 흉신으로만 좀 돼 있다. 그럼 그 환경을 내가 깨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좀 살아왔다라고 하면 반대 에너지가 와가지고 어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을 일률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또 충이 있으면 충은 일단 있는 자리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 자리의 에너지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팔자 내에서는 밀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기간, 그 시기 동안에는 그 에너지가 작동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운이 만약에 올해가 갑진년이면 지지에 술 가지고 있으면 월의 술이 있거나 일제 술이 있으면 그 작용을 못 한다라는 얘기거든. 자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를테면 그 술이 오를 보고 있다. 그러면 진하고 충을 받고 오하고는 또 그 술이 어때요? 오하고는 더 이렇게 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술이 십성으로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국에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오히려 내가 자리를 움직여서 변화 변동을 가져가지고 더 좋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움직였는데 내가 옛날 자리만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 단초가 되는 건 뭐가 됐다? 충이 그렇게 이룬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가 있는 게 작년에는 묘였잖아요. 그렇죠? 묘하고는 육합으로 묶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라는 거는 지체, 구속, 결속, 안정, 보호, 어떤 몰입, 집중, 수용, 통일, 뭐 수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어떤 의미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안으로 에너지가 몰려 있는 거거든.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체될 상황이 긍정적이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부정적이면 답답한 걸로 느끼는 거고.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작년에 합의 상황을 겪었다가 올해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충으로 이렇게 어떤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상황하고는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뭘로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질 거라냐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십성이 뭐냐, 또 진 같은 걸 볼 때는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지. 일간에 따라서 다 비식재관이 나눠지지만 또 지지의 진술충미는 이게 또 사고지이기도 해요. 사고지, 양면성,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현상들이 나머지 글자들하고 또 연결하는 글자. 그래서 만약에 진이 들어오는데 자가 있다, 진이 들어오는데 신이 있다, 이런 글자가 있으면 먼저 그런 글자들하고도 합을 하면서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글자 없는 것보다는 어때요? 충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미세한 부분의 색이라든지 힘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거, 또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이런 것 따라서 그 가늠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 충이 움직여서 분리하겠다. 또 이렇게 그 어쨌든 진술충미는 복잡한 에너지예요. 복잡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세세하게 따져야 되지만 요 구조는 이제 일단 월지 중심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월지 중심의 격을 성격시키느냐, 이렇게 합격이나 이제 폐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폐격시키느냐, 이런 건데 전 시간까지는 이제 형충을 그 합이나 특히 그렇죠, 육합이나 이런 건데 오히려 이의제의, 이독제독이라고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오히려 또 형충으로 제형 제충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질문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으로 가면 5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개의 묘가 있으면 두 개의 묘는 어떻다? 한 개의 자를 형하지 못한다. 이거는 심 선생의 이론인데 현대 명리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형충이 있는 글자는 형대로 충대로. 그러니까 단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건 그 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균형점을 이루면, 그러니까 홀짝을 딱 맞추면 그런 때는 더 심하다는 얘기지. 그런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자가 하나인데 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묘형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들은 그렇게 자수 월지에 이거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지 네 군데 중에서는 자월일 경우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자묘형의 형상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어서
원국에서는 형받아야 될 거는 당연히 자수가 형 약하니까 2대 1이니까 약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형이 안 되고 있는데 두 개의 묘는 한 개의 자를 형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지에서 또 수를 만나면 요 묘 하나를 책임진다라는 거지. 걷어내니까 원래 붙어 있어가지고 좌묘형 하려고 했던 이런 에너지가 어때요? 이런 에너지가 그 수를 만나면 좌묘 합을 한다. 그래서 요게 형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형이. 본래는 육합으로 형을 해소하지 마. 본래 요런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는 형을 해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요 경우는 묘가 하나 더 있고 술이 있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합으로 뭉치고 자묘형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묘 하나를 합구하고 하나를 남기게 되는 것으로 하나가 합이 되어 하나가 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소되는 것 때문에 도리어 형충이 되는 경우다. 형충이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어쨌든 월지를 볼 때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월지가 형충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요게 해결되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은 구조인지 이걸 한 번 더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이건 이제 형충이 있을 때 회합으로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육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육합이었는데 이거는 회합이라는 거는 삼합이죠, 그렇죠? 삼합이거나 삼회가 되거나 이것으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예를 들어 4년 5월에 일지가 축이라면 자축합이 돼서 좌우축을 원래는 이렇게 좌우축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육합이 있으니까 자축합이 돼가지고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지에서 사나 유를 만나면 요 사축합 때문에 그렇죠? 사축합 때문에 원래 자축합 하려고 했던 것이 축이 이쪽으로 3회 반합이 돼가지고 요 좌우충이 살아난다라는 거지. 이렇게 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가 돼도 그렇죠? 유가 돼도 요 축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 좌우의 충의 상황이 살아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데 잔연 묘월인데 일지에 좌우충이 부활한다. 잔연 묘월인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해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지에 수리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지에서 인이나 오를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위에는 육합이고 여기는 삼회니까 오술이나 오해가 있으면 자묘형이 부활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묘형이 되고 있는데 묘술이 있어서 합이 되면 이거는 해소가 되는데 해결이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인이 있거나 오가 있어서 합이 되면 자묘형이 살아난다. 이런 구조. 그래서 또 형충이 있는데 이를 다른 형충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합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형이나 충이 있을 때 삼합이나 반합으로 해결하는 구조, 육합으로 해결하는 구조. 또 아니면 또 다른 형이나 또 다른 충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사주 중에 되게 이제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은데 만약 용신을 형충하면 여기서 용신이라는 건 뭐예요? 월지. 월지. 용신을 형충하면 더군다나 합격이 된다. 이렇듯 원령의 형충은 다른 지지의 형충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원령의 형충은 해소가 돼야 된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령의 형충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충도 이럴 수가 있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무토일간이
지지에 이를테면 그 신자진 수국이 있어요. 수국이. 그러면 무토일관한테는 요 신자진 수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성국인 거지, 그렇죠? 응? 맞잖아요. 재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토일관이 큰 재물 창고, 재물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는 월지의 성격, 패격, 합격을 논하는 입장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경우 뭐냐 무토일관이 큰 때만에 어때요? 저수를 그러니까 물을 많이 채워놓은 형국인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계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때만에 우리가 소양강댐이나 이렇게 큰 담수를 하는 거는 그 뭔가를 활용하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인을 놓거나 오를 놓거나 수를 놓으면 요 물의 에너지들을 움직이는 형상이 되겠죠. 그렇죠? 단 이거는 그러니까 팔자라는 게 이게 딱 뭔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몰려 있는 쏠려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재물적인 성취나 재물적인 인연에 대한 성향이나 사인이 원국에 강하게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구조가 예를 들어 또 그냥 뭐 이렇게 진시다, 내지는 뭐 진심 병진이 되겠죠. 이러면 이 물이 다 지지가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모여만 있고 고여만 있고 소용이 쓰임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건 어때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에너지들이 있으면 내가 물이 모였다가도 흘렀다가도 모였다가도 흘렀다가도 모였다가도 활용됐다가도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지 기준으로 해서 격을 보는 입장하고 또 전체로 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별도의 문제고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뭉친 에너지가 있으면 좀 그걸 움직여주는 에너지가 있는 게 좋다. 움직인다라는 지지에서 형이나 충이나 이런 에너지가 흔들어대는 에너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성간에는 충을 막거나 형을 막는 궁성간에는 배탈성이 생기겠죠. 분리성이나 충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돈은 벌었는데 와이프하고는 같이 못 산다, 안 산다 이런 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 변동은 없는데 돈은 그냥저냥 있고 별 탈 없이 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팔자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유분리적인 육친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팔자라는 것이 재관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친하고. 관을 남자로 쓰고 자식으로 쓰고 뭐 이렇게 뭐 불을 재물로 쓰고 배우자로 쓰고 부친으로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그게 고지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재물의 창고다라고 하면 창고는 금고의 의미가 있어요. 금고의 의미가 있으면 물이 고인다, 물이 모인다, 돈이 모인다, 돈이 쌓인다,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가는 거는 그 창고 안에서 내가 존재감을 드러낼 일이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별이야, 단절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기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큰 돈을 취하기도 하고 육친적인 뭔가에 이런 애사나 비사나 이런 것이 희비의 쌍곡선처럼 같이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형충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묘형이 있죠. 자묘형이 있으면 아까 요 자를 묘를 해결하는 것이 신자진, 해묘미, 자축압, 또 뭐 이렇게
묘수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 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요 유는 뭐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 요 묘유충을 한다라는 거지. 묘유충을. 이럴 때는 오가 있어서 좌우충을 하는 것보다는 월지를 그건 충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형에다가 충을 맞는 거니까 더 안 좋은 거지. 예. 오히려 지금 형을 하는 게 묘가 와서 자를 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월지 중심으로 보니까. 이럴 때는 유가 있어가지고 묘를 충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뭐다? 형충이 있는데 이를 다른 형충으로 해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고 또 갑일간이 6월에 정관격이죠. 묘일이면 묘유충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지. 갑묘로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 이렇다라고 보면 시지에 자를 만나면 자묘형이 되죠. 그렇죠? 자묘형이 되어 월령인 정관 유에게는 묘유충이 무력해진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비록 다른 지지의 궁의 형충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육친에게 형극이 없진 않겠지만, 형극이 없진 않겠지만 월령의 정관이 그대로 온전하다면 격은 파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형충으로서 다른 형충을 해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해하실 건 뭐냐면, 지지 12글자는 다 형충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어떤 글자들이 형충이 안 걸린 글자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월지 글자가 있을 때 형이나 충의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지, 특히 볼 거는 신자진,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인사신, 축술미, 자묘, 요걸 가지고 조금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파나 해나 이런 글자들의 작용력은 약합니다. 거의 무시를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월지 천간을 살펴보고 월지를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쭉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얘기, 사길신 재관인식은 순용을 해서 벽을 성격을 시키고 상신으로, 그리고 살상거비는 역용을 해서 성격을 시키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얘기, 기준, 원칙이고 이게 이루어져서 격을 갖췄으면 그게 성격이라고 하고, 그게 안 됐으면 패격, 파격이라고 한다. 요즘에 현대적인 의미의 성격, 패격의 의미는 성격이 되면 현대에도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성격이 된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임상에서도 보면 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운에서 크게만 흔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은 패격이나 파격이 되면 인생의 업다운이나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격이 패격이 되고 파격이 됐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아예 뭐 내가 못 쓰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거랑 별개의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성패의 이런 그 문제는 그냥 직업 진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직업 진로. 이 사람이 무슨 뭐 만족도라든지 행복 지수라든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부귀 공명을 누리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한 30년 강남에서 정신과를 했던 그 의사가 예전에도 책을 많이 냈었는데 얼마 전에 신간을 냈어요. 그 사람이 낸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현실에 있어서 어떤 그 부를 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뭔가 에너지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 그 에너지를